오늘의 이야기, 아이는 저보고 현실을 모른다네요. 도통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정시로 가겠다는 딸. 진짜 건동 온라인 수시 쓰기엔 너무 힘든 점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3 딸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사춘기가 조금 왔는지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게 아니고 시험 때 벼락치기로 하는 수준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입시를 자세히 알지 못해 과목별 편차가 큽니다. 아이가 고3 되는 지금에서야 현실을 깨닫고 현재 자기 점수는 국숭세단이 최대인 것 같은데 건동홍 이상은 가고 싶다고 정시로 방향을 틀고 싶다고 합니다. 교과 점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학종은 내신 점수 상향도 아니고 한국사 5에 일본어 7이 있다고 과목별 편차가 심하고 세특도 온통 나열식밖에 없다고 가망이 없다고 내려놓은 상황입니다. 아이가 1, 2학년 학급 부회장에 1, 2학년 학생부 활동을 열심히 하고 동아리도 했지만 생기부 깊이가 없는 편입니다. 아이가 사탐으로 바꿔서 정시로 바꾸고 싶다는데 저는 수능이 쉬운 것도 아니고 수능 공부에 올인하다 3학년 내신 성적이 떨어져 그나마 수시, 정시 다 놓칠까 걱정인데 도통 제 말은 들으려 하지 않아서요. 저는 차라리 국영수가만 보는 학교에 최저 점수 높은 곳을 목표로 했으면 하는데 저보고 현실을 모른다고 하네요. 진짜 건동 온라인 수시 쓰기엔 너무 힘든 점수인지 궁금합니다. 입시가 처음이라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봐도 수시는 너무 힘드네요. 정시밖에 답이 없다며 집중도 못하고 멘탈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뭘 알아야 도움을 줄 텐데 아이 생기부 성적으로 최대한 쓸 수 있는 대학 라인을 알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일반고 내신 2.39, 엄마는 수시, 딸은 정시, 건동홍 가능할까요? 과목 편차, 하향 곡선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들 질문해 주시는 거잖아요. 사연에서 발췌한 고민들 하나씩 보면서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면 불리합니다. 불리한 건 사실인데 대신 과목 편차가 있다고 다 불합격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 사실 이제 학기 초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들 질문을 줍니다. 과목 편차가 큰데 괜찮을까요? 아니면 성적이 떨어지는데 괜찮을까요? 다 이런 요인들은 불리한 요소들은 맞죠. 근데 사실 이런 약점들은 다들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 이런 약점들을 내가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얼마나 보완을 하느냐, 그리고 내가 사실 이런 약점들 외에 강점들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강점들을 얼마나 살리느냐가 사실 저는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가할 때 한두 개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보는 건데 세부 항목 하나가 불리하다고 해서 이게 불합격한다고 보기엔 많이 힘들죠.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사랑 일본어 세특에서 이제 어떤 학업 역량들을 보여준 측면에서 보완 요소가 어느 정도 있었고, 그리고 일본어는 이제 1학기에 7등급이었지만 2학기 때 4등급으로 상승하면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좀 보완이 되었기 때문에 편차 때문에 이제 불합격을 하거나 할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거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앞에서 이미 어느 정도 좀 얘기를 한 부분이죠. 그렇죠. 하향 곡선은 당연히 학종에서 불리한 요소가 맞습니다. 하향 곡선이면 학종에서 다 불합격하냐? 아니다. 평가를 할 때 성적, 원점수,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 그리고 이수자수 종합적으로 말 그대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학생 내용들을 쭉 보니까 90점이 넘었고 심지어 97점을 받았는데 2등급, 3등급이 나오는 조금 억울한 과목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단순히 등급만 보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감안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등급이 하락한 건 맞죠. 그것만으로 우리가 이 학업 역량이 너무 떨어졌다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다른 강점들도 있으니까 성적이 하락했다는 거 하나만으로 학종을 포기하긴 너무 아깝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학기도 남아있잖아요. 조금 1등급, 2등급을 좀 수정을 해서 성적 상승 곡선 한번 그려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수학 쪽 신경 쓰는 게 제일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열식인 생기부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사실 평가에서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대신에 우리 학생은 수업시험도 보셨을 텐데 생각보다 나열식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많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일 좀 특징적인 게 2학년 자율진로. 얘네는 솔직히 나열식이 맞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긴 했는데 막상 이제 다른 1학년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이런 데까지 다 보면은 꼭 나열식이라고만 보긴 좀 어렵고, 이게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부터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뭔가 약점 요인들에 조금 많이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강점 요인들이 지금 있는데 그런 것들에는 또 좀 기회 요인을 못 본다는 생각들도 있어요. 특히나 이 공동체, 학급 임원, 멘토, 멘티 아니면 모둠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동체 역량에 대해서는 이 실제 합격자들 대비해서 굉장히 우수한 편으로 속하고 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강점 요인들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생기부가 나열식이더라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되는데 심지어 나열식도 전부 그런 건 또 아닙니다. 솔직히 그냥 딱 얘기해서 학성 못 쓸 생기부냐 하면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대신 이제 제가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은 그래도 진로 영장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보완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나 이제 IT 그리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관련된 조금 전반적인 어떤 호기심들이 보여준 거는 맞다. 보인다. 다만 이게 합격자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아쉽긴 하더라고요. 아쉽긴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뭐 양자 컴퓨터나 뭐 인공지능에 이런 좀 관심 분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야들을 조금 더 깊게 한번 탐구를 해보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된다 안 된다 한번 그냥 저희 이구동성 퀴즈처럼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된다. 됩니다. 이게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일단 현재 그냥 전교과만 봐도 매년 건동홍에는 합격하는 성적대입니다. 근데 심지어 지금 주요 교과 성적대는 2.03 국수연과 기준으로 더 우수한 성적대죠. 강점 요인들은 분명히 있고요. 생기부도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약점 요인들은 있습니다. 뭐 성적에서도 뭐 과목 편차도 좀 있는 편이고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진로 역량적인 측면에서 일부 합격자들 대비 미흡한 점도 있다. 다만 강점 요인도 있다. 공동체나 어떤 학업 역량이라던가 컨설턴트가 생각했을 때는 3학년 1학기가 남아있고 이때 보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도전해볼 만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학생이 지금 건동홍 라인 희망한다라고 했는데 국수연과 성적이 사실은 2.03으로 굉장히 우수한 편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과만 너무 센 과들을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한 성적대라고 봅니다. 특히나 홍대 최저가 또 3화 8이다 보니까 최저가 좀 센 편인데 이 친구 모의고사 성적 고려했을 때는 3화 8은 충분히 지금 맞출 성적들이 되는 상황이라서 3호까지도 좀 3화 8까지 맞출 수 있었다면은 저는 홍대 교과 전형을 좀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학생이 만약 교과를 쓴다면 홍익 때까지는 그래도 좋은 거는 학과를 조금만 낮게 보면은 안정지원이 되는 곳들을 또 보이죠. 홍대 최저가 불안할 경우에는 국민대 카드도 하나 좀 전략적으로 한번 활용을 해서 최저도 낮고 우리 강점인 국수연과도 활용할 수 있는 교과 카드로 한번 활용을 해본다면은 조금 안정적이고 좀 든든한 교과 카드 밑에 두 개를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더더욱이나 건국대나 동국대 종합전형으로 조금 더 도전적인 카드들을 좀 활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이제 정시 파이터로 지금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추천하고 싶진 않다. 정시를 같이 준비하고 싶다? 오케이, 괜찮다. 같이 준비를 해봐라. 열심히 해보자. 근데 수시를 포기하고 아예 정시로 간다? 저는 제 아이라면 아니면 제 조카라면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수시가 지금 약점 요인들 때문에 사실은 걱정이 많았지만 실제 뜯어봤을 때 강점 요인들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그리고 성적도 2.39 등급의 이제 주요 교과 같은 경우 2.03 그래서 강점 요인을 가지고 있다. 건동홍 라인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춘 성적대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능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2학년 모의고사를 기준으로도 현재 국숭세단에서 이과 조금 하위과 혹은 이제 문과 쪽 지원이 가능하다 보니까 성적이 올리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일단은 수시를 조금 챙겨서 내가 좀 건동홍 라인 그리고 국숭세단 라인을 조금 확보를 하고 대신 내가 이제 거기서 조금 더 큰 꿈이 있다. 중경외시 서성한 꼭 가고 싶다 한다면은 플랜 B 그리고 병행 전략을 통해서 조금 정시를 같이 준비해보면 어떨까라고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계속 얘기했던 거 두 개는 써야겠죠. 홍대랑 국민대는 최대한 좀 성적 이번에 떨어뜨리지 말아 주시고요. 최대한 성적 1, 2등급대로 좀 유지를 해서 홍대랑 국민대를 좀 교과 전형으로 좀 확보를 하면 사실 이제 위에는 이제 종합 전형으로 좀 도전적으로 쓸 라인들이 나오니까 여기를 이제 건국대 그리고 동국대 쪽을 조금 활용을 할 것 같고 은쌤은 또 어때요? 사실 저는
경희대, 시립대, 건국대 라인까지도 좀 높게 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긴 똑같이 했어요. 생각하셨네요. 네. 경희대가 사실 1등급 중후반 학생들이 좀 많다 보니까 등급컷이 좀 높게 나오긴 하는데 2등급 초반에서도 합격자가 충분히 나왔긴 했었죠. 그래서 우리 학생이 이번 학기 일단 좀 성적도 좀 올려주고 대신에 좀 학과는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학과는 뭐 비슷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산업경영 쪽도 한번 고려를 해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쌤 뭐 산업경영 하면 무조건 합격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경희대 시립대에서 조금 더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카드로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게 이 경희대 산업경영 카드, 그리고 시립대는 이제 인공지능이나 컴퓨터 과학부 같은 곳들을 한번 도전적으로 지원을 해봤으면 좋겠다. 다만 도전적인 카드긴 하죠. 결국 우리가 상향 지원에서 합격하려면 그냥 단순히 뭐 최저 잘 맞추면 된다, 성적 하나 올리면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가능성들을 모아서 전부 이제 준비했을 때 그게 좋아지는 거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했거든요. 전공 관련 심화탐구 활동들도 좀 보완을 해준다면 충분히 우리 학생은 좀 상향 지원은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국수형과의 강점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서 교과 전형이 이미 국민대와 홍익대로 조금 어느 정도 탄탄하게 있는 편이다. 그러면 이제 위에 내장을 도전적으로 써야 되는 상황인데 교과 더 밑에 쓸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도전적으로 써야 돼서 건국대랑 이제 동국대에 있는 컴퓨터공학 계열의 관련된 학과들은 충분히 한번 도전을 해볼 법하고, 그래도 이제 카드가 사실 남기 때문에 전 도전적인 카드를 활용을 해야 된다. 이거는 경희대나 시립대를 우리가 활용을 해볼 수가 있고, 컴공을 조금 정석적으로 가기에는 경쟁력이 그래도 합격자들 대비해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산업경영이나 인공지능 같은 조금 이제 플랜 B의 학과들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도 도전적이긴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도전적이긴 하지만 합격 가능성을 좀 최대화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은 합니다. 합격 구조대는 댓글을 최대한 반영에 도움되는 사연을 선정합니다. 입시 관련해서 어떤 고민이라도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민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이팅 하면서 마무리해볼까요? 끝까지 화이팅입니다.